제가 인사동에 온 거는 한 45년 전, 한 45년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35년. 이번 그 서울 광장에서 했던 서울 한지 문화제에 참여하셨습니까? 아, 예, 예. 그게 이제 서울 한지문화제라고 이제 명칭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한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1회 때 이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끌고 한번 행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한지 문화제를 광장에서 해보니까 한지를 접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다. 그래서 참 앞으로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2회 때는 이렇게 외국 바야들이 올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뭐 킹텍스가 됐든 뭐 코엑스가 됐든 이제 이런 쪽에 가서 외국 바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 방향으로 서울한지문화제 전시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통 한지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전통 한지 하면은 이제 외발뜨기 한지라고 이제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통 한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당나무를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전통 한지라고 칭할 수가 있고, 똑같은 딱이라도 수입 딱으로 하는 것은 한지라고는 칭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전통 한지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길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통 한지가 우선은 개선이 중요한 건데, 전통 한지 옛날 방식으로만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 판로가 없어가지고 공장들이 애로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외발뜨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한지라는 거는 외발뜨기를 칭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외발뜨기 종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생산량, 전국에서 판매되는 양의 5%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에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요즘에 이제 쌍발뜨기 종이를 뜨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아가서 무슨 내림지가 됐든 2차 가공이 됐든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지가 가는 길, 한지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주의 한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에서 오래 해오셨는데 인사동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 한지가, 그러니까 인사동이 이제 전통적인 것이 다 사라졌죠. 지금 저같이 이제 한지만 치고오는 데는 지금 몇 군데 불과하고, 그것도 이제 인건비다, 또 아니면 뭐 집세다, 이런 것들이 워낙 인사동이 높아요. 아마 내가 알기로 서울 시내에서 명동 다음으로 집세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한지 한두 장씩 팔아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동을 다녀보면 무슨 뭐 커피집이나 아니면 뭐 옷가게, 또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쪽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한지가 인사동에서 살아나가려면 우리 판매자와 공장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대화를 해서 서로가 그걸 맞춰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지업사 한지 매장들도 다른 품목으로 이제 다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오랫동안 전통 한지를 해오신 그 명인으로서 정부나 관계기관에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초직원들한테 생활비를, 말하자면 인건비를 장당 얼마씩 줘요. 한 장당 얼마. 그러니까 하루에 100장을 뜨면 얼마, 200장을 뜨면 얼마 이렇게 주니까 종이 기술자들이 기술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당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만 뜨려고 그러지, 어떤 용도로 물질을 내야 되고 어떤 종이로 종이를 떠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개념이 없고, 그냥 종이 뜨는 생산 기술자다라고 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이것도 개입을 해야 돼요. 그 초지하는 그 분들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종이공장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를 50% 주고 정부에서 50%를 책임을 져줘서 이것을 장당 얼마씩 돈 내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가져야 종이들이 품질이 좋아지고 쓰이는 용도에 따라 생산이 되고 이렇게 그 연구하는 그 초지공이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이렇게 장당 얼마를 주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루에 500장을 떠야 먹고 사니까 500장만 뜨기 위한 기술자로 이렇게 전략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자체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줘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지 당나무 하면은 그 원료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사실도 그렇고.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당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수입 닭에 밀려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산 닭은 수요량이 전체량을 보면 한 10%가 들까 말까 할 정도예요. 지금 90% 이상이 다 수입 닭을 수입을 해서 지금 공장들이 생산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 닭을 수입한 거는 원료를 처리를 다 해가지고 바로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로 가공에 대해서 수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국산 닭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산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종이공장 하는 사람이 당나무를 벗겨서 피닭을 가지고 백닭을 만들고 티를 고르고 가공을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당나무가 야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당나무 국산화 이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 하는 얘기들은 우선 재배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재배를 않고라도 전국적으로 야산에 있는 당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 산에.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수매만 해줘도 그게 활성화가 될 거며, 그 다음에 수매를 한 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가공소가 있어야 돼요. 뻘프 공장도 없이 한지 한다는 거, 또 그 세계화를 한다는 거, 또 수입 닭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원료가 아무리 좋아도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게 되면 우리 한지는 언젠가는 참 어렵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